문행호입니다.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역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덧칠을 하는 요령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물을 하나 그리더라도 덧칠을 하지 않고 완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일 파스텔은 아무리 색이 많은 제품을 사용해도 여전히 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정된 색을 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표현을 하려면 덧칠을 하면서 적절히 색을 섞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색을 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표현을 하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사물을 그리면서 덧칠과 혼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와 명암은 파프리카의 붉은색의 반대편 쪽에 있는 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어두운 색을 선택하거나 너무 두껍게 칠하면 덧칠을 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밝은 색으로 얇게 칠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색은 덧칠을 하는 색과 적절하게 섞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프리카의 색을 얹어 보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과정을 조금 압축하겠습니다. 아직은 색을 눌러 칠하지 않고 얹듯이 칠하는 게 좋겠습니다. 얼핏 보시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분으로 보면 기분이 나쁠 정도로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색을 깔아두었던 색 위에 주황색을 올려보겠습니다. 동일한 색들을 재현한 것인데 엄청 지저분한 색으로 보입니다. 주황색만 따로 떼서 보면 깨끗한 색입니다. 부분의 지저분한 색에 연연하지 않고 얹듯이 색을 칠해줍니다. 하지만 숨구멍은 완전히 막아버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색을 얹을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색을 올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그림을 그리다 보면 현재의 진행에 몰입해서 앞의 과정을 잊어버리고 뒷 과정을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으로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의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얇게 칠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작은 흰 점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흰 점들이 남아있다는 건 칠이 아직은 얇다는 걸 의미합니다. 덧칠을 어렵게 만드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존의 칠이 이미 두꺼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과정에서 지킬 것들을 지키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얇게만 칠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다음 과정부터는 아주 다양한 덧칠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 칠은 밑에 칠들과 섞이도록 문질러 칠하는 요령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숨구멍들을 막으면서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칠의 두께가 두꺼워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일 파스텔을 누르는 힘의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밑색을 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을 위에 칠을 올리면 주황색만 칠이 되는 게 아니라 밑색도 묻어 나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칠하는 요령에 따라 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밑칠과 비슷한 강도로 얹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색의 입자끼리 완전히 섞인 건 아니고 같이 얹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비슷한 힘으로 더 여러 번 칠을 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밑색이 상당히 감춰지고 주황색이 많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 덧칠은 밑색과 주황색을 아주 공평하게 섞어주는 요령입니다. 한 지점에 머물면서 동그랗게 계속 문질러주면 밑색과 주황색이 서로 묻으면서 색이 섞이고 칠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색과 원래의 주황색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갈색으로 보이도록 혼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오일 파스텔을 아주 짧게 잡으셔야 합니다. 힘을 주면서 같은 구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칠하면 주황색이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밑색을 어느 정도 살려두겠다는 의식은 있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눌러보겠습니다. 짧게 안 잡으면 부러집니다. 이 정도로 칠하면 두께감도 꽤 남게 됩니다. 순서대로 주황색이 종이에 많이 남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임파스토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칠을 하는 게 아니라 찍어서 돌리는 터치법입니다. 이렇게 비틀어 칠하지 않으면 밑색이 딸려와서 색이 섞여버리게 됩니다. 밑색을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원래의 주황색에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덧칠의 방법을 간추려 보았지만 각각의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저와는 또 다른 덧칠의 방법으로 오일 파스텔을 덧칠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밑색과 지금 칠하는 색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힘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이 지점에 어느 정도 머물면서 색을 얹을 것인지, 그림의 변화를 잘 관찰하면서 덧칠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대상의 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터치의 단위들이 작아집니다. 터치가 작더라도 덧칠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부분마다 어느 정도의 힘으로 덧칠을 할지 결정합니다. 한 번 그어서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으면 한 번 더 그어서 변화를 확인합니다. 밑에 색이 있는 한 모든 덧칠은 섞이게 마련입니다. 색이 섞이는 걸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2가지 색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덧칠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2가지 색을 칠해두고 한 부분을 더 두껍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색이 점차 사라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에 빨간색으로 덧칠을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밑색이 어떤 색인가에 따라서 최종색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밑색이 있을 때 빨간색이 훨씬 자기 색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반대로 보색 계열의 밑색 위에 빨간색이 더 어둡고 탁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덧칠의 요령들을 따로 모아서 여러 번 연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어떤 방식이든 많이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히 덧칠 능력도 향상되겠지만 따로 연습을 해보시면 온전히 덧칠의 효과에만 집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그림은 덧칠의 요령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색의 변화를 자제하고 적은 색을 가지고 완성합니다. 표현도 간략하게 함축하기 위해서 단순한 파프리카로 선정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섬세한 묘사도 배제하고 면을 끊어내듯이 면의 경계를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각 면마다 어떻게 덧칠의 흔적을 남겼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지만 오일 파스텔은 덧칠과 혼색이 참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일 파스텔은 강하게 압축된 상태입니다. 뭉쳐있던 오일 파스텔이 종이에 칠이 되면 강도가 풀어집니다. 덧칠은 물러진 밑을 위해 단단한 오일 파스텔을 얹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두껍게 칠이 된 위에는 더욱더 칠이 어려워집니다. 얇은 칠은 종이의 골에 오일 파스텔을 긁어내줄 수 있어서 덧칠을 용이하게 해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종이의 골을 모두 덮어버린 밑을 위에는 단단한 오일 파스텔을 덧칠하기가 어렵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